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토가 축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풀이하고 같이 겸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이 축토를 만나죠. 명에서, 사주에서.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 토의 문제. 토가 많아지죠. 2개 이상이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의 문제. 토가 많으면 수가 문제가 되겠죠. 토국수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의 문제. 화가 많으면은, 토가 많으면 화가 솔길되죠. 그래서 이 3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수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 왜 내부의 문제냐면은 진토나 축토나 안에, 지장간에 다 수를 갖고 있죠. 그 이제 수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고, 화는 없는데, 내부에는 없는데, 이제 화는 외부의 문제죠. 이렇게 이제 3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중에는 개수가 있고 축중에도 이렇게 개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천간으로 볼 때 개수는 똑같은 개수지만 진중의 개수와 축중의 개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출신지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진에는 이제 개수가 있는데 이 진중의 개수는 여기입니다. 중기죠, 중기. 진중에는 뭐예요? 을, 개, 무가 지장간에 있는데 이거는 진중의 개수는 중기고, 축중에는 뭐예요? 개신기로 되어 있죠. 지장간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축중의 개수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중기에서 나온 개수와 여기에서 나온 개수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가까운 과거입니다. 가까운. 이렇게 축중이나 진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과거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가까운 과거다 이거죠.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혹은 기억, 지금도 내 피부에 접촉되는 일들, 이런 거 굉장히 현재적 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태까지 지금 직전까지 내가 사용해 왔던 것들, 이런 것이 여기에 특징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진중의 개수는 중기죠. 중기. 이 중기는 뭐예요? 한마디가 지나온 과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 진중의 개수는 해자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울의 것을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거지 인묘진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바로 해자축의 여기죠. 그 점이 다르죠. 그래서 먼 과거다 이거, 먼 과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음이나, 이 중기는 음이나 정보, 이런 생각, 뭐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하여튼 축과 진은 똑같이 수의 과거들인데 이렇게 과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천간에 추출하게 되면은. 그래서 수에 대한 내용이나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진중의 개수와 축중의 개수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살로 보면은 우리가 축진파다 이런 말을 하죠. 축진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기본은 뭐예요? 수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는 뭐냐면은 이제 수는 습을 갖다가 습이죠. 수 자체가 습이죠. 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진토나 축토가 습이니까 습의 내부적 문제가 수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보관되어 있는 수의 갈등이 습으로 발생하게 되고, 습은 뭐냐면은 경계의 모호성을 얘기합니다. 경계의 모호성. 경계가 분명하게 지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진이 연결이 되면 경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와 내 것, 이것이 구분짓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섞여서 이렇게 습하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여서 생기는 문제다 이거죠. 이것은 수에서 비롯된 거니까 과거에 해왔던 거다 이거예요. 과거 내가 해왔던 것의 섞임의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의 문제가, 이 경계의 모함,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경계 문제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 혹은 물질적, 현실적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이제 성적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도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가치. 도덕, 윤리 혹은 법적 이런 가치의 문제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덕적인 경계를 넘나든다.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버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덕적 해이다 이거죠. 또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경계의 모호성이 있으면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적인 감각이나 행위의 문란, 변태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거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도덕적 규칙이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상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 소위 요새로 말하면 갑질이라든가 혹은 가스라이팅, 더 병적으로 가면은 정신분열로 인한 돌발적 행동 등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물질적인 부분, 현실적인 물질적인 부분의 문제점으로 가게 되면 경계 영역의 문제가 되죠. 경계 영역. 경계 영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네 것과 내 것의 물질적 경계가 모호하다 이겁니다. 소유권이 모호하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동업이나 거래를 할 때 경계가 모호해지죠. 습에서 출발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경계를 흐트러 놓는 것, 구분질이 짓기 어려운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논두렁 갖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서로의 땅 경계를 놓고 싸우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갖고 그냥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떼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화해 문제는 그럼 뭐냐? 화해 문제는 이 습토가 많아서, 진토나 축토는 습토죠. 화가 설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화가 무력해진다. 오히려 화해의 작용이 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발생한다. 진토나 축토는 습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습이 밖으로 뭐예요?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습이 있는 상태와 발생하는 상태가 다르다 이거죠. 대체적으로 습이 발생할 때의 사건들이 터집니다. 습이 발생할 때는 우선 첫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판단착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판단착오. 이제 습이 발생할 때 대표적인 자연현상은 뭐예요? 안개죠, 안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우나 갔을 때 습수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습기가 꽉 차갖고 앞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볼 것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러니까 다연히 오판을 한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나 그 조건들을 봐야 된답니다.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금과 목으로 해결한다 이거죠. 금과 목으로. 수의 입장에서는 금으로 해결하고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토의 또 아까 토도 문제라고 그랬죠. 토의 문제는 목이 소토를 해서 흐름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목은 토의 입장에서 외부적 조건이고 금은 토의 내부적 조건입니다. 진과 축은 수가 토에 갇혀 있어서 수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 수라는 것은 흘러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수가 흐르지 못해서 정체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 토국수해 갖고 수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수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수는 아래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아래의 문제다 이거죠. 반대로 축진의 반대는 뭐예요? 술미죠. 술미. 술미는 화가 내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술미는 화의 문제고 이 화가 밖으로 투출해야 되는데 화가 지금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술중정화, 미중정화로. 그러니까는 불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화는 위에 있어서 위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논할 때도 축진이 있고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수의 흐름이 정체되죠. 그럼 수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면 하체의 문제 혹은 생식기관 혹은 여성은 부인병 관련을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겁니다. 하체 비만도 올 수 있고 화의 기운은 내려가야 하고 수의 기운은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화는 위에 있고 수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 있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위고 수가 있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인데 이것이 제대로 건강하게 생명활동을 하려면 수승화강을 해야 됩니다. 수승화강. 수승화강인 건 수는 위로 올라가고 화는 아래로 내려와 갖고 이게 순환이 돼야지 건강한 몸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모든 병은 수화의 부조화에서 생깁니다. 수화가 서로 위치를 잡지 못해서
수가 아래에 있고 화가 위에 있으면 수화가 분리되죠. 이렇게 수화가. 그러니까 수화, 우리가 주역으로 보면 수화 미제가 있고 수화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화 미제는 뭐예요? 수와 화가 서로 이렇게 순환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수화 미제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음호, 화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음기가 약하고 허하고 화가 지금 발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음이 약해서 이제 화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올라가서 화를 끌어내리고 화가 내려가서 수를 올리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그런데 수라는 조건이 안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흐르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수를 흐르게 하는 조건이 목으로 흐르게 하든지 금으로 생수, 수를 보충해 줘야 되는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체 비만은 언제 빠지냐? 수가 흐를 때 빠진다 이겁니다. 수가 흐를 때. 그래서 우리가 하체 비만뿐만 아니고 내가 비만이다. 요새 비만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수가 흐를 때, 수가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목이나 화가 와야지 이렇게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축진의 문제는 토가 많은 문제, 습의 문제, 수의 문제, 화의 문제인데 이런 것은 모두 목과 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축진의 문제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경계의 모성인데 경계가 모호함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 부정적으로 가면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실전 풀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진생 신축일 병인월 을미실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남자고요. 오는 신축 이민 계획 갑진 일사 이렇게 하죠. 목화운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천간에 이렇게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을 하면은 신금이 병화를 한정하죠. 그리고 목적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신금이. 병화의 원래 체성은 전체적인 작용을 하는데 신금이 이렇게 병화를 한정하고 목적을 부여하면은 병화가 전체를 비추지 못하고 어느 영역에 한정해서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병화가 어느 신금에 의해서 한정돼 갖고 어느 영역만 비추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병화는 전체를 비추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전문가가 된다 이거죠. 전문가. 상관이 이렇게 생재를 하죠. 생재를 하고 여기에 을목 인성이 개입해 있죠. 그래갖고 제거긴을 하죠. 제거긴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현실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돈이 되는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성은 이건 자격이죠. 자격.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격. 자격을 돈 버는 자격을 갖춘다 이거죠. 그것을 상관, 말로써, 행동으로써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신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 중에서 나왔죠. 그 축은 뭐예요? 옛날 거 아닙니까? 과거의 것. 축은 과거의 것이죠. 오래된 것.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축진으로 습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목으로 소토하고 조한 것을 조절하죠. 이게 조하죠. 조한 것으로 이제 조절을 하죠. 그래서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최면술사예요. 이 사람은.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지식을 배워서 전문 자격증을 따갖고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양병화가 신금하고 뭐예요? 쟁합을 하죠. 쟁합. 이렇게 되면 이제 육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게 재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는 쟤는 육신적으로 여자죠. 내가 관계하는 여자가 서로 눈독을 들인다. 그러니까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뭐야? 이쁘니까 눈독을 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미인이다 이거죠.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계하는 내가 살고 있는 여자 처가 미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 하나 이 신금이 이 병화하고도 합하고 그랬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합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처가 예를 들어서 과거가 있거나 다른 남자하고 사귀었다가 왔거나 혹은 살다가 왔거나 혹은 외도를 할 수 있는 바람을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운으로 볼 때 뭐냐면은 이 겨울에 태어나서 하나죠. 병화로 자체적으로 자기가 조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이 목화운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한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을사운에 병화에 뿌리가 오게 되고 그래갖고 사와 축이 이렇게 금이 있으니까 금극을 해갖고 일간이 노골득하고 노골득하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축상관과 합을 하여 말을 하여 신금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도 받고 이게 뭐예요? 부모궁이죠. 부모궁을 하고 이제 동을 해갖고 사축으로 그래갖고 상속도 받고 방송에도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을목으로 목생화하고 사화로 조화하면서 사축 금국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오운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운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오축 탕화 문제가 생겨갖고 이때는 잘못하게 되면은 갑자기 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건강이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무모한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